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뉴노멀과 인공지능 AI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은 공공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서울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서울 디지털 재단 타이틀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겠다 싶지만 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의 그간의 그 커리어를 봐도 상당히 다채로우시던데 군 경력과 ICT 기업 경력, 정치권 경력까지 그런 그 경력들을 다 이제 이 디지털 재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집적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 디지털 재단 어떤 곳인지 이제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 디지털 재단은 이제 서울의 출연 기관 중 하나입니다. 네. 201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진 기관인데요. 그 서울의 이제 디지털 관련 주체가 서울 시민이 있고요. 또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또 시와 또는 기업을 위한 그런 디지털 역량 업무를 강화하는데요. 특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정을 위한 것은 이제 빅데이터 또는 AI 기반을 통한 과학과 행정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줄여주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즌을 확대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 스마트 시티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혁신 성장의 지원, 이런 업무를 해서 그야말로 서울시의 디지털 컨트롤 타워의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글로벌 스마트 도시 서울을 지향하는 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사회 경제 양극화가 심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디지털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좁히기 위한 역할을 서울 디지털 재단이 하고 있군요. 지난해 이제 9월 취임하셨는데 경영혁신 TF를 뭐 바로 가동해서 상당히 그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뭐 취급한 그 현안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네네. 제가 이제 취임한 지가 9개월째 됐는데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 기관장이 한 1년 5개월 동안 이제 장기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린 일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조직 진단 상황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바로 이제 조직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이제 비전 체계도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미션 또는 비전, 핵심 가치 또는 이제 전략 목표들을 새롭게 수정을 했고 심지어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저희 그 로고 타입 이것도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바꾸고 직원들과 함께 새롭게 나가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그 유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의 방식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도입한 것이 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좀 메타버스 생소할 텐데 메타버스와 또 오피스를 결합한 메타피스라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화상회의로 회의를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제 심지어 재택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업무도 이렇게 성과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거기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을 그대로 지원하고 또 화상으로 회의하고 또 자료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돼서 저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기 이사회도 하고 또 간담회 또는 세미나 활성화했는데 이것이 아마 이제 저 외신 기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싱가포르 고부 인사이더라는 언론사에서는 직접 연락이 와서 한번 화상으로 한번 토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넥스트 디지털 패러다임을 이제 강조, 그러니까 기치를 내걸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가 그러면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까요? 우리 뭐 일반인들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9월 취임하면서 첫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우선 이제 내부에 이제 내부 감사를 강화해서 감사팀도 만들었고 메타버스 팀을 아마 전국 최초 아마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는 메타버스 팀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도 보강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그 메타버스 추진 기본 5개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내에 이제 부분적으로 오픈을 할 텐데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픈된 행정 서비스를 이제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저 메타버스 공무원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각종 행정 서비스, 뭐 세금 납부라든지 또 민원 서류 발급 등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저희 대사는 이제 이와 더불어서 그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뭐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 가이드도 이제 새롭게 제정을 하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NFT 공모전 챌린지라는 그런 공모전도 최근에 이제 실시할 예정이어서 그대 시대에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메타버스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큰 지향점은 아까 이제 글로벌 디지털 도시 서울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공유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국은 뭐 디지털 관련 쪽에 그 뭐 발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그 사업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는 올해 이제 11월 달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 시티 세계 국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행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한 60여 평 규모로 해서 서울관을 이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도시, 경쟁 도시를 같이 참석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관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이제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를 하고 또 저희 서울시 기업들의 우수한 또 기술도 소개하고 또 참고국들과 함께 서로 네트워킹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그 큰 국제 행사에 서울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전력을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 서울시가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세계 1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 위상에 맞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어워드에 이제 과감히 도전해서 1등 우승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워드 수상하는 데도 아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5월 한 중순경에 저희 본사가 현재 그 S플렉스 센터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사는 16층, 바로 이제 8층에 서울 스마트 시티 센터를 새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참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네트워킹 룸, 또는 이제 디지털 트윈 룸, 디지털 포용 랩, 또는 이제 각종 방송실 이렇게 두어서 시민과 또 기업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이런 스마트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 지원이라든지 또는 VC들을 초청해서 피칭 데이를 갖고 또한 이제 온택트 펀딩 해서 기업들이 초기에 어떤 사업을 출발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로서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가열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장에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중소 소규모 공사장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제를 해서 예방하는 네. 그런 관제 그 솔루션을 현재 개발해서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FD 공모전 또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연구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주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다채로운 경력을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시인 수필가 그러니까 책도 많이 쓰신 것 같고 10여 년 전에 이미 소셜 미디어 디지털 전환을 예측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넥스트 디지털 리더스라는 비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리더를 일컫는 겁니까? 네네. 지금 이제 시대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시대 또는 4차 혁명 시대. 근데 이런 예는 조금 이제 옛날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빅데이터 시대, 뭐 인공 시대 또는 뭐 블록체인 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 또 NFT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그런 시대 정신에 맞게 먼저 앞서서 선행해서 리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3초를 리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초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초연결, 두 번째는 초지능, 세 번째는 초실감. 세 가지 3초를 리딩하는 건데 초연결이라는 건 보통 이제 그 뭐를 창조할 때 말하는 것은 이제 무에서 유가 아니고 어떤 있는 것을 연결해서 통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여러 연결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연결을 시도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초지능은 이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와 또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넥스트 디지털 리더는 이런 AI에 대한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지식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점이고요. 다음에 초실감은 이제 메타버스를 두고 한 말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뭐 가상 세계 현실이 있고 현실의 가상이 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초월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 리더들이 무한하게 어떤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점에서 이 3초를 통한 디지털 격차, 초격차를 벌여주면 넥스트 디지털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3초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초를 실감하라. 네. 저도 참고가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양극화, 디지털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뭐 디지털 격차, 뭐 디지털 전문용어로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런 표현도 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그 투자를 많이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죠. 어디나 지원단. 어디나 지원단. 이게 뭐의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나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단의 약자입니다.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단. 그래서 이제 강사들의 모임체를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대단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교육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 이 교육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IT 능력 있는 어르신들 선발해서 또 교육을 하고 이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같은 또래를 가르치니까 보통 비슷한 또래에 같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이 노인을 가르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듣는 분도 이해하기 쉽고 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데 또 이제 그 어르신 강사들에게는 이제 일정하게 강사비도 지원하니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25개구에 52개소를 한 해 소위 그 디지털 클리닉 센터라고 칭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격차 해소 교육을 하는데 보통 이제 도서관이나 또 어르신 복지회관 내에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르신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강사를 매칭시켜주고 여기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이제 8,300명을 교육했고요. 올해는 1만 명 그 교육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주로 노인들이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들 이런 부분도 좀 그 계속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뭐 노력을 그 전개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기기들이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뭐 또는 이제 키오스크, 스마트 TV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MZ 세대들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자에게는. 그런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 불편한 하나의 기기가 돼버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뭐 자식 간에 또는 손자들과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또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실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층 친화 그 표준 웹 연구 또는 고령층 친화 표준 가이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에 이제 홈페이지를 접근할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경로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글씨도 작고. 그래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로의 단계를 줄인다든지 또는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니까 속도 좀 너무 좀 느리게 한다든지 또 광고가 많아서 자기가 찾고 싶은데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서 실증에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만든 고령층 친화 표준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 가이드에 맞는 그런 키오스크를 개발해 적용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뿐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서비스도 내놓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앞서 그 서울시가 전자정보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 했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시의 디지털 국제 경쟁력 이게 저는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실제로 그렇죠. 서울시의 그 디지털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뭐 여러 기관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있는 그 평가가 아마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 2월 말인데요. 그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하고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제 공동 주관해서 스마트 시티 인덱스 리포트 2022라는 그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31개 도시에 대해서 8개 그 분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는 그 도시 진흥화 부분 세계 1위, 또는 이제 인프라 통합 부분 세계 1위, 그리고 도시 개방성 2위, 또는 도시 지속 가능성 부분 6위, 또는 디지털 거버넌스 11위. 이런 부분에서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이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재단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의 그런 아주 좋은 평가 1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도 많이 좀 알리고도 싶고 또 우리가 1등을 해도 모르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지털 혜택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평가는 이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또 저희가 좀 강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흥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디지털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의 모든 정책들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좀 거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실과 국이 많고 그래서 각 실국별로 실행하는 이런 디지털 정책을 좀 컨트롤을 해서 중복이 없이 또는 저 어떤 성과가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난 그 4월 초에 그 인덱스 포럼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인덱스 포럼을 갖고 여기에서 그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 나온 핵심은 실제 아무리 이제 디지털 혁신은 기술이 아닌 태도의 혁신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거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결론도 내리고 그래서 그 CDO 그러니까 이제 취입 디지털 아피서라고 해서 디지털 최고 책임자를 두어서 컨트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서울시 평가 기간마다 다르지만 이제 최근 평가가 1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노력을 뭐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서울 시민들에 대한 그런 디지털
그 역량, 경쟁력을 이제 키우는 것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서울에 소재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인 그 가전 전시회 CES에 이제 재단이 이제 이렇게 매년 기업들 파견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올해는 1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어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올 1월 달은 그야말로 코로나 전국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야말로 이제 전쟁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참가하기로 한 25개 기업이 갈 것인가 상당히 그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재단도 다 참석을 했고 참가하기로 했던 모든 기업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이 참가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 라스베가스에 그 유레카 파크라는 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서울 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5개의 기업 중에서 6개사가 혁신상을 또 수상을 했고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한 100여 건 보도가 됐거든요. 북적거리는 서울관, 붐비는 서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때 한 1만 명이 그거를 다녀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그 방문객의 4분의 1이 저희 서울관에 들렸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고 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25개 기업과 수출 상담을 거기 하지 않습니까? 종합 집계를 해보니까 무려 1,041억 원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CES 그 서울관 운영은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고 내년도 또 CES 2023에도 저희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뭐 POC 검증 또는 엑셀러레이팅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좋은 성과를 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으셨겠습니다. 네네. 이제 내년엔 당연히 더 양적 질적으로 더 확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내년에 CES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이제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누구나 생각하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전환 시대를 크게 저는 3개 축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리플 트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이제 고도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격차. 그래서 이제 소외자가 없는, 약자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선포용. 먼저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수반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도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트리플 정책을 저는 융합해서 잘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는 이제 공직자 생활로 한 20년간 했습니다만은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고 우리 서울시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마트 시티,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디지털 경쟁이 강화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계획하신 대로 많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도 서울의 디지털 경쟁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재단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